네,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은 하루에 정말 호랑이와 용을 같이 모실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 상반기는 운송업이 가장 뜨거웠던 이슈였다면 이제 5월 이후부터는 어떤 업종입니까? 바로 자동차 업종이 되겠죠. 자동차 업종이 굉장히 핫한 그런 이슈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모시고 직접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유지웅 수석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굉장히 바쁘실 텐데 직접 스튜디오 방문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우리 유수석 연구님께서 책도 하나 책을 또 발행하셨다는데 그렇죠. 그렇게 책 내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그 책에서 유수석님이 우리 독자들에게 시청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이제 좀 줄여서 말씀드려 보면은 네. 궁극적으로 이제 플랫폼 업체가 될 수 있는 자동차 업체를 이제 찾자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접근이고요. 예. 그래서 다양한 이제 이야기들 이제 특히 이제 국내 투자자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이제 현대차에 대한 이제 집중이 많으실 텐데 이제 네. 나아가서 사실 현대차가 주로 경쟁을 하는 시장은 국내뿐만이 아니고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 대수가 올라가고 손익이 발생하면서 기업 가치가 향상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지금까지 봐왔던 시장 상황이랑 완전히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따라서 이 제조업의 경계를 허무는 그런 비즈니스 영역까지 침투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중심으로 이제 찾아보자라는 취지에서 책을 작성해 봤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위원회 법상 그 책 제목이라든가 홍보는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관심 있으시면은 이베스트 증권의 유지영석 연구원님이 책을 내셨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2분기 자동차 업종 실적 좋게 나올 것 같습니까? 예, 일단은 이제 우려하시는 부분이 이제 이해가 되지 않는 바는 아닙니다. 생산량 차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좀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이미 1분기에서도 사실 이제 실적 개선이 이제 현재 캐파에서 가동률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됐고요. 1분기 대비해서 그러나 이제 핵심 영업 지표들이 2분기에는 더 개선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분기 대비해서 판매량이 좀 올라간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할인 판매 폭이 좀 더 하락을 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체들은 이제 일부 차종에 있어서는 생산 차질이 있는 거는 맞는데 네. 기본적으로 믹스를 상향하는 그런 전략으로 이제 지난 1분기부터 대대적으로 좀 전환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가동되고 있는 이제 가동률 수준에서 나올 수 있는 영업이익은 시장의 기대치를 소폭 넘어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제가 방금 여쭤봤던 이유는 그겁니다. 이제 현대차라든가 기아 같은 경우가 5월달에 굉장히 좋게 시작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6월 중순 넘어서 자동차 반도체 쇼티지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 요거 때문에 이제 여쭤봤는데 그렇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그렇죠. 네. 보시는 거죠? 네, 일단은 이제 5월에 그 상황이 가장 좀 안 좋았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상황은 사실 4월에 굉장히 좋았고 5월에는 조금 이제 소폭 이제 생산량이 좀 감소를 했었고 6월 달에는 다시 반등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가서 그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아직 해결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올해 이제 전체 자동차 시장이 약 한 8천만 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네. 올해 연간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이제 반도체 차질 영역에 이제 들어가는 대수는 400만 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350만 대 정도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간으로 남은 잔여 기간 동안 약 이제 한 50만 대에서 아주 이제 많게는 한 100만 대 정도까지 차질이 일부 발생할 수는 있는데 사실 이제 이러한 것들은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핵심 차종, 비핵심 차종 이렇게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이미 차종에 대한 분류들을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믹스 개선 효과가 오히려 또 이제 빛을 발하는 그런 구간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자동차면 워낙이 그 완성차만 보는데 부품이 또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부품 업체나 소부장이라는 그게 정말 수백 개 될 텐데 지금 결국 이제 수영 연구원님 말씀하신 그런 업황이고 그런 실적이라면 자동차 부품 관련주 쪽에서는 어떤 이슈를 주로 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대형 자동차 부품 회사들의 특징은 네. 이제 현대 기아차 말고도 네. 다른 업체들을 공급하는 이제
업체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한원 시스템이나 만도나 이런 업체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주력으로 공급하고 있는 이제 고객사들의 가동률 확인이 일단은 가장 이제 급선무가 될 거고, 특히 이제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가 이제 대부분 이제 그런 이제 업체들인데, 이 업체들이 이제 4월까지 가동률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5월 달부터는 이제 반도체가 이제 소폭 없는 상황에서도 이제 가동률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 이제 차량들을 이제 선제적으로 생산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고객사들의 리스타킹 수요가 5월 말부터 좀 발생하기 시작한 것 같고요. 네. 그에 따라서 이제 부품 업체들의 실적도 2분기 후반부 갈수록 이제 개선세를 띌 것으로 저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 자동차 업황에 대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원님, 올 하반기 자동차 맑음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하반기에서도 이제 연말로 갈수록 맑음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동차 업종 특성상 3분기가 이제 비수기에다가 그렇죠. 이번에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현대기아차가 이제 전기차 투자를 크게 하겠다고 또 밝힌 상황입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임단업이 조금 길어질 가능성이 이제 나타났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비수기 영향이 3분기에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4분기 되면은 사실 이런 영향권에서 벗어날 거고, 네. 지금 전기차 생산에 발목을 잡고 있는 구동모터 생산 차질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분기에는 이제 네. 현대차만 봤을 때는 이제 실적이 크게 개선이 되는 이제 상황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업체, 자동차 산업에서 이제는 가장 큰 행사가 되어버린 이제 CES가 네. 내년 초에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오프라인으로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연말로 갈수록 현대차가 앞으로 미래 방향성을 어떤 식으로 공개를 할지에 대한 기대감도 형성될 거라서 연말에는 주가가 이제 강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 특히 4분기에는 자동차에 대한 기대를 가져도 되겠다는 그런 지적이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자동차 업종들이 움직이는 그 이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이슈 부분을 한번 좀 짚어주시죠. 일단은 이제 뭐 정책 변수들이 네네. 이제 가장 큰 것 같고요. 현대차가 한 달 정도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이제 네. 미국에 8조 원 정도를 투자를 이제 과감하게 하겠다라고 이제 지금까지 밝힌 상황인데, 예. 자세한 타임라인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장에서는 사실 보조금 정책이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 자세한 타임라인이 이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미국 보조금과 관련된 이제 인프라 투자안이 발표가 됐죠. 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의회까지 통과가 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전기차 보조금이 정확히 어느 정도까지 늘어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대기아차를 이제 봤을 때는 사실 이제 그 구보조금 체제가 20만 대까지 이제 보조금을 내주게 됩니다. 하지만 네. 지금까지 누적 판매가 현대차의 경우에 한 2만 대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앞으로 보조금이 더 커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공격적으로 전기차 판매를 할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는 이제 자동차면 현대, 기아 그리고 쌍용 이 정도로만 이 정도만 알고 있는데 네. 이제 전문가로서 볼 때 이 자동차 업종 요즘은 이제 꼭 동학개미로서 국내 투자만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해외 네. 투자도 하시니까 뭐 GM이라든가 포드라든가 뭐 BMW라든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동차 업종에 투자하시려면 반드시 요런 팩트는 꼭 아시는 게 좋겠다 하는 부분 좀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이제 자동차 업종 안에서의 그런 이제 성격들이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차를 단지 구매하기 위해서 차에 대해서 가격을 지불하는데, 그랬죠. 앞으로는 조금씩 바뀌고 있죠. 네, 그래서 이 그렇죠. 차 하나의 디바이스가 되고 지속적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네. 이러한 비즈니스를 이제 상업화할 수 있는 업체들을 이제 해외 시장에서 분명히 찾을 수가 있고, 네. 지금으로서는 이제 테슬라가 그러한 범주 안에서는 가장 앞서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기존 진영에서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다임러가 이제 가장 좀 앞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기아 역시 이 이제 배터리나 아니면 전동화나 이런 이제 파워트레인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네. 폭스바겐과 더불어 상당히 앞선 그런 타임라인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선제적으로 이제 규모의 경제를 전기차 시장에서는 가져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네. 글로벌 시장으로 이제 저변을 넓혀봐도
일단은 이제 가장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 중에 하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저를 포함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자동차를 분석할 때 주가로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네. 현대차 20만 원, 비싸구나. 뭐 기아차 20만 원, 싸구나 이렇게 보는데 예. 이제 아무래도 전문가 입장에서는 주가보다는 그 밸류에이션을 더 우선해서 보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PBR이 어떻고 PER이 어떻고 이런 부분을 네. 그래서 우리 수석 연구님 보실 때 지금 자동차 업종 전반적으로 보실 때 네. 가장 저평가됐다. 그래서 요런 종목은 지금 당장 주가는 안 움직이더라도 꼭 관심 가져야 되겠다는 종목 있으시면은 한 두세 개만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완성차 업체들의 이제 밸류에이션 자체가 사실 주가는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이 크게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것은 이제 올해 연간 추정치들이 지속적으로 우상향 추이를 보여왔기 때문에 네. 올해 실적 대비해서 시가총액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일방적으로 이제 PER인데 예. PER이 이제 국내 완성차 업체들도 지금 10배를 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 매력도가 소진이 됐다던가 이러한 현상이 지금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완성차 업체들 밸류에이션 매력이 크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품 업체들 중에서는 저희가 만도를 일단은 이제 가장 최선호 종목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도의 사업부 중에서 에이다스 사업부, 자율주행 사업부가 앞으로는 이제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크게 이제 확대시킬 수 있는 주요 사업부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만도를 이제 부품 업체 중에서는 이제 선호주로 이제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한국타이어, 한라홀딩스 이렇게 저희는 이제 관련주 중에서 선호 업체로 제일 마지막을 제가 보고 정확히 있습니다. 못 들었습니다. 한라홀딩스입니다. 아, 예, 예, 예.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하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절대 매수 타이밍을 잘 보셔가지고 금년 하반기에 좋은 성과를 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되겠는데요. 네. 지난 2분기 초만 해도 미국의 중고차 가격이 뭐 신차보다 비싸진다는 말까지 나올 맞습니다. 정도였는데 요즘 좀 주춤합니다. 네. 요 현상, 다시 말해서 중고차 가격 상승이 신차 판매에 주는 영향이 네. 그럼 과연 없어질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좀 말씀 주시죠. 그렇죠. 지금 일단은 하지만 그 6월 달까지 일단은 이제 중고차 지수가 200을 넘어섰습니다. 네. 그래서 사상 최대치를 다시 한번 경신을 했고요. 6월 달에서 7월 달로 넘어가면서 나타나는 가장 큰 현상들은 이제 아마도 신차 생산이 점진적으로 원활해지는 그런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중고차에 대한 디맨드가 조금 내려올 수는 있는데 사실 신차 생산의 이제 올라오는 속도는 그렇게 이제 가파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자동차 업체들 입장에서도 사실 가장 지금 잘 팔리는 게 대형 고배기량 차량들이거든요. 네. 이런 차량들에 대한 이제 생산 능력을 크게 확대하기에는 좀 리스키한 전략입니다. 그렇죠. 연비 규제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내년이면은 이제 전기차에 대한 이제 투자도 더 많아져야 되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자동차 업체들은 신차 공급량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상황이고 반면에 이제 이동성에 대한 이제 수요 자체는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신차 구매대 그 잠재 구매자들 입장에서는 중고차를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고요. 네. 이 현상은 이제 당분간 좀 지속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네. 지수 자체가 좀 많이 하락을 한다던가 이렇게까지 이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네, 정말 오늘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자동차 업황에 대해서 그리고 하반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참조하셔야 될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주신 분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유지웅 수석 연구원이셨습니다.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